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길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책은 저주토끼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최근에 북커상 후보가 되면서 상당히 주목받고 있더라고요. 전 이 책 보면서 사람은 정말 간사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를 보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이 책을 처음 본 건 북커상 후보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그땐 제가 보기엔 이 소설집에 담겨있는 단편 소설들의 결말이 하나같이 제가 보기엔 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후보가 됐다라는 소식을 보고 다시 한번 집어들어서 봤더니만 완전히 새롭게 보이는 거죠. 이쯤 돼야지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네, 그래서 인간은 참으로 간사하다. 네,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봤던 것 같습니다. 저주토끼는 북커상 인터내셔널 부분 최종 후보 6편 중에 하나로 선정이 됐죠. 2022년 4월 7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참고로 북커상은 세계 3대 문학상 중에 하나입니다. 노벨 문학상, 그리고 프랑스의 콩쿠르상,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영국의 부커상, 이렇게 3개죠. 한국 소설이 부커상의 최종 후보가 된 거, 이건 한강 작가가 이 상을 채식주의자로 탔었는데 그 이후 6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짧게 정보라 작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76년생이고요. 연세대에서 인문학부를 졸업했습니다. 박사는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했는데 러시아 문학과 폴란드 문학을 전공했습니다. 지금은 연세대 노문과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정보라 작가는 많이 알려진 인물은 아니죠. 일단 저한테는 그랬었고요. 이건 아마도 국내 문학상을 받은 적이 없는 인물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저주토끼, 이 책도 그냥 묻혀버릴 뻔했어요. 2017년에 나온 책인데 이제서야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 시작한 거잖아요. 근데 이 책이 대중적인 인지도를 확보하는 계기가 있었습니다. 무척 재밌더라고요. 이 책의 가능성을 알아봐 준 인물은 이 책의 번역자인 허정범 씨인데요. 2018년에 어느 북 페스티벌에서 이 책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몇 장 넘겨봤더니 문장이 너무 아름답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 읽고 나서 작가에게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책을 번역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말을 한 거죠. 근데 그 제안을 받은 작가는 어머나 이게 신종 사기 수법인가 보다. 네, 그렇게 오해를 했다고 하죠. 본인 스스로가 상당히 책이 너무 잘 안 되니까 저점에 있을 때 그런 제안을 받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 작품을 번역했던 게 이 책이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계기가 됐다라는 점을 재밌게 봤었고요. 이 책은 단편 소설집입니다. 10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죠. 분류상으로는 장르 소설에 속합니다. 2017년 3월에 출간됐고요. 저는 이 책을 북커상 후보작이 되기 전에 봤습니다. 뭐 그게 아주 오래전은 아니고요. 제가 요즘에 밀리의 서재를 구독하고 있는데 거기서 우연히 봤어요. 그게 한 2달 전쯤이었고요. 일단 제목이 뭐 특이하죠. 그리고 표지도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클릭을 하게 됐던 것 같고, 한두 문장을 읽어봤더니 간결한 문체가 일단 마음에 들었고, 또 문장이 상당히 독특하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툭툭 내뱉는 것 같은데 듣는 사람이 오싹한 기분이 드는, 네, 그런 아주 독특한 문장을 쓰고 있습니다. 스토리 진행도 아주 빠른 편이죠. 단편이니까 빠를 수밖에 없겠지만 그럼에도 그걸 감안하고 봐도 상당히 스토리 전개가 빠른 편입니다. 재밌네 싶어서 읽기 시작을 했었고, 근데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결론 부분이 다들 좀 요상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책 뭐지?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 이야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저주토끼 이 작품만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줄거리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어느 작은 마을에 술도가가 있습니다. 술을 만드는 집인 거죠. 이 집 사장은 무척 정성스럽게 전통주 제조 방식을 고집하면서 술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근데 같은 마을에 경쟁자가 있어요. 이 경쟁자는 좀 질이 나쁜 알코올을 사용합니다. 근데 이 집의 사장이 머리가 굉장히 비상해요. 잔머리를 굉장히 잘 굴립니다. 그 마을에서 1등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흑색 선전을 시작합니다. 그 전통주를 만드는 술도가가 공업용 알코올을 사용하고 있다. 네, 이런 식의 흑색 선전을 하는 거죠. 그 결과 술도가는 망해버립니다. 너무나 억울해합니다. 이걸 지켜보던 그 술도가 사장의 친구가 대신 복수를 해주게 되죠. 저주 도끼를 만들어서 그 술집 사장에게 복수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우린 이런 소설을 읽을 때 기대하게 되는 결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권선징악, 가장 대표적인 결말이죠. 이 소설도 일단 복수에는 성공을 하죠. 그러니까 권선징악적 요소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근데 끝이 좀 이상해요. 어느 누구도 만족하지 않는 거죠. 복수를 했으면 회심의 미소를 짓든지 뭐 이런 식의 만족스러워하는 표정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나오지 않는 거죠. 어느 누구도 행복해하지 않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이게 뭐지 싶은 거죠. 이게 근데 작가가 의도한 바더라고요. 책의 말미에서 작가가 하고 있는 이야기 잠시 읽어볼게요. 원래 세상은 쓸쓸한 곳이고 모든 존재는 혼자이며 사필귀정이나 권선징악 혹은 복수는 경우에 따라 반드시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필요한 일을 완수한 뒤에도 세상은 여전히 쓸쓸하고 인간은 여전히 외로우며 이 사실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다. 네, 이런 말을 작가가 쓰고 있습니다. 내가 목표한 바를 이뤘다고 해서 아주 애써서 그 목표를 이뤘다고 해서 세상이 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세상살이는 여전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척 허탈하죠. 작가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는 알겠습니다. 이해가 돼요. 근데 이런 엔딩 구조에는 우리가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좀 이상한데? 이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계속 이게 뭐지? 라는 그 궁금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이 숙제를 한번 풀어보기 위해서 북커상 그 인터넷 사이트에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저주토끼 이 책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먼저 작가 소개부터 살펴보면 정보라 작가는 마술적 사실주의와 공포 그리고 SF의 선을 넘나드는 장르 구분을 거부하는 단편소설을 선보이고 있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정보라 작가의 작품은 마술적 사실주의, 공포, SF 이 세 가지 요소를 골고루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장르를 딱히 뭐라고 규정할 수 없다라는 말인데 좀 좋게 평가를 하자면 정보라의 작품은 그 자체가 하나의 장르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제가 제일 주목했던 단어는 마술적 사실주의였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런 식이에요. 그냥 우리 동네 같은 제가 살고 있는 우리 동네 같은 아주 평범해 보이는 마을에서 엄청난 이상한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이상한 일을 소설 속 인물들은 그런데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늘상 이런 일이 생기고 있다는 듯이 받아들이죠. 무척 이상해 보이는 일인데 우리가 보기엔 무척 이상해 보이는 일인데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토끼가 막 복수를 하는 거 저주 토끼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토끼가 복수를 하고 다녀?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아주 자연스럽게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머리라는 단편도 이 소설집에 들어있는데 전 이 머리라는 작품도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런 식입니다. 어떤 여자가 화장실에서 이제 물을 내리고 나오고 있어요. 근데 뒤에서 누가 부르는 거예요.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화들짝 놀라서 뒤를 돌아봤더니만 변기에서 뭐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나오고 있는 거죠. 생긴 건 사람처럼 생겼는데 얼굴 부분에 뭐 눈과 코와 입이 아직까지 잘 형성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머리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이 머리를 이제 이 여자는 그만 보고 싶습니다. 그만 보고 싶어요. 너무 끔찍하잖아요. 근데 남편을 포함해서 주변 인물들은 뭘 그래, 해를 끼치는 것도 아니구만, 그냥 놔두지 뭘 그렇게 신경을 써, 이런 식인 거예요. 무척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걸 무척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거죠. 이게 마법적 사실주의의 아주 큰 특징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더라고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한국에서는 이 마법적 사실주의를 크게 사용하지는 않고 있는 것 같아요. 즐겨 사용하는 기법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에서 겸임 교수로 일하고 있는 정창영 작가가 쓴 소설이 있습니다. 다방집 소년이라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재밌게 읽었던 책이거든요. 그 소설이 마술적 사실주의를 아주 대놓고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마법적 사실주의가 궁금하시면 그 책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술적 사실주의에 대해서 조금만 더 전문가들의 설명을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마술적 사실주의는 권위주의적이고 억압적인 독재 사회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법이었다. 네,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무슨 말을 하면 그게 꼬투리가 돼서 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독재주의 국가잖아요. 그런 것에서 마술적 사실주의 기법으로 좀 자기가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순화해서 작가들이 이야기를 해왔다 라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실 사회가 독재 사회도 아니고요, 억압주의 정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이 마술적 사실주의가 왜 사용이 됐을까, 그 생각도 좀 해봤는데 작가의 말을 통해서 좀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우리 한국 사회는 지배 이데올로기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술적 사실주의가 유용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부커재단의 평가도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환상적이고 초현실적인 요소를 활용해 현대의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참혹한 공포와 잔혹함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책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환상적, 초현실적인 요소는 마술적 사실주의를 뜻하는 거고요. 이를 통해서 고발하고자 한 것은 현대사회의 가부장제, 자본주의의 참혹한 공포와 잔혹함, 이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겠죠. 제가 이 소설의 끝을 보면서 뭐가 이래 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보자면 저주토끼가 복수를 했으면 좀 만족스러워 하든지 행복해 하든지 해야 되는데 행복한 사람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결론을 보면서 뭐가 이래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아마도 결론을 이렇게 맺어버린 이유도 일개 개인의 복수가 아무리 성공적으로 끝난다고 할지라도 이 사회 지배 이데올로기에는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을 작가가 좀 강조해서 말하고자 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이 책을 번역한 인물이 허정범 씨라고 말씀을 앞에서 드렸는데요. 재밌는 사실이 있더라고요. 이분은 한국에서 초, 중,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까지 나왔습니다. 군대도 다녀왔더라고요. 다만 어릴 때 아버지가 코트라 직원이어서 해외에서 자주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외국의 문화와 언어를 접할 기회가 많았던 거죠. 자, 또 하나,
한국에서 학교를 다 다녔으니 한국에 대해서도 이분은 매우 잘 알고 있는 거죠. 당연하게. 번역은 진짜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면 언어는 문화와 정서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앞으로 이런 분들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저주토끼가 북커상의 후보가 되면서 한국의 장르 소설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사실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우린 그 장르 소설에 대한 편견을 좀 가지고 있잖아요. 재미는 있는데 작품성이 떨어진다. 네, 이렇게 이야기하는 편견을 우린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한국의 장르 소설이 국제적으로 아주 인정받는 큰 상을 한번 받고 나면 한국의 장르 소설에 대한 세인들의 평가가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북커상 최종 발표는 5월 26일에 난다고 하죠. 이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기대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짧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앞으로는 조금의 변화가 있을 것이다. 영상을 만드는데 조금은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고 아닌 예고를 했었는데 이게 진짜 사람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그 계획이 다 이루어지는 것 절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지난 한 주 내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쌀을 씻어서 밥을 시작한 건 맞고요. 근데 뜸을 좀 더 들여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밥이 제대로 되고 나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